6번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한 횟수입니다. 하야, 탄핵, 계엄. 매번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마주한 질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단순한 대리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였다는 사실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짧은 조문이가. 그런데 이 한 줄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차례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한대행은 진짜 대통령과 무엇이 다를까요?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권한대행은 대부분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내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원칙을 어긴 권한대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답이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합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경찰의 총격으로 185명 내지 186명으로 기록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4.19 혁명입니다. 이승만이 하야한 다음 날인 4월 27일 수석 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대통령도 부통령도 모두 사임한 전례 없는 권력 공백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허정은 약 3개월에 걸쳐 과도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혁명적 정치 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내각제 개헌을 주도했습니다. 1960년 6월 개헌이 이루어졌고 7월 총선, 8월 장면 내각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허정의 과도정부는 이승만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민주주의는 1년 뒤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193표, 반대 2표, 무효 1표. 그날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무총리 고건이 권한대행이 됩니다. 고건은 이 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은 보류하고 국정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63일이 지난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해 4월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기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건의 63일은 권한대행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교과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가 아닌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국무총리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황교안의 권한대행 기간은 역대 최장인 92일이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결정에 관여했고 특검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논쟁은 황교안 시절에 처음으로 본격화됩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합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였습니다. 황교안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았고 이후 정치에 입문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6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제적 의원 3분의 2를 넘긴 가결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간은 13일 만에 끝납니다.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을 의결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192명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 심판을 기각합니다.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해 제2기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인용합니다. 5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격 사임을 선언합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 위기 속에 사임합니다. 결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놓는 것. 이것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1960년 허정, 2004년 고건, 2016년, 2017년 황교안, 2024년, 2025년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이 6사람이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위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든 쪽은 언제나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패턴입니다. 헌법이 만든 안전장치인 권한대행 제도는 헌법을 흔든 권력자가 만들어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권한대행 제도가 자주 작동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역사는 간단히 말합니다. 이승만은 하야후 하와이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박정희는 측근의 총에 숨졌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섰습니다. 박근혜는 파면됐고 수감됐습니다. 권한대행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헌정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역대 탄핵 시도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 성공한 탄핵, 실패한 탄핵, 그리고 탄핵이 만들어낸 정치 지형의 변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